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제1회 실시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죠. 자, 제1종 분말 소화 약제의 요 적응 화제 급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분말 소화 약제는 1종부터 4종까지 구분을 하죠. 그래서 1종 소화 약제는 적응 화제가 유류화제인 B급하고 전기화제인 요 C급의 적응성이 있고요. 2종 분말도 마찬가지죠. 3종 분말은 일반화제 A급하고 유류화제 B급, 전기화제인 요 C급까지 가능한 거고요. 4종 분말은 요 유류화제 B급, 전기화제인 C급이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종 분말이니까 적응화제는 B급하고 요 C급인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말 소화 약제 요 주성분하고 요 착색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1종 분말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 3종 분말은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탄산수소 칼륨하고 요소하고 혼합물이죠. 그래서 착색은 1종이 백색, 2종이 담회색, 3종이 담홍색, 4종이 회색이죠. 그래서 적응화제는 요 3종 분말만 A, B, C급이고요. 나머지는 다 B급, C급이 적응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제1류염물의 저장 방법. 자, 인류염물의 특성은 뭐예요? 예, 인화성 고체죠. 인화성 고체 아니고 산화성 고체. 그래서 여러분이 인류염물의 특성은 요 산화성 고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대부분 다 물에 잘 녹는 물질, 또 대기 중에 방치하면 대기 중에 수분을 갖다가 빨아들여서 녹는 성질, 그걸 우리가 조해성이라고 하죠. 조해성이 있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인류염물은 대부분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갖다 흡수해서 녹는 현상, 조해성이 있는 물질이죠. 또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조연성 기체인 산소를 발생하고 또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무기과산화물은 이거는 금수성이죠. 즉 물과 접촉하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물속에 보관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하고 접촉 피해야 되고요. 복사열이 없고 환기가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염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요. 산화성 고체적 특성이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인류염물은 불연성 물질이죠. 인류하고 요 육류염물은 다 불연성 물질이라는 거. 둘 다 무슨 성이에요? 산화성이라는 거죠. 단 인류는 고체고 육류는 액체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해서 남의 연소를 돕는다. 즉 조연성 기체인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무기과산화물, 인류염물은 물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유류화제의 급수하고 표시 색상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일반 화재는 A급으로 표기하죠. 그다음에 유류화재하고 가스화재는 B급, 전기화재는 C급, 금속화재는 D급이고요. 최근 이제 새로 개정된 것이 주방화재죠. 그래서 주방화재는 식용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화재의 등급은 우리가 K급이라고 그래요. K급. 그래서 요 A급은 백색으로 표시하고요. 유류화재는 황색으로, 전기화재는 청색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A급 일반화재 백색. 이게 맞는 거죠. B급
유리화재는 백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에요? 네, 황색이죠. 자, A급 황색이 아니고 백색, B급은 옳은 거죠, 옳은 거. A급 백색. 여기 답이 두 개네요. 여기 지금 그 B급, 예, 황색, 요 놈도 답이 되네요. 그래서 이건 답이 4번만이 아니고 1번하고 4번하고 두 개가 여기 답이 되겠네요. 아니죠. 문제가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유리화재죠. 유리화재. 유리화재는 B급이죠. 그래서 요게 A급인데 백색은 맞긴 맞는데 문제에서는 유리화재니까 요 4번만이 정답이 되죠. B급 화재 황색이죠. 다음 4번 가죠. 자, 소화기의 사용 방법으로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자, 소화기의 그 사용 방법은 적응 화재에 따라서 사용이 돼야 되죠. 성능에 따라 방출 거리 내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사람을 마주보며 소화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마주보며 소화하면 불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바람을 갖다가 항상 등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바로 잘못된 거죠. 양옆으로 비로 쓸듯이 방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방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보면은요, 적응 화재에만 사용이 돼야 되고 불과 최대한 가까이 가서 사용이 돼야 되고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의 방향으로 사용돼야 될 것, 또 양옆으로 비로 쓸듯이 골고루 사용이 돼야 되죠. 다음은 5번 가죠. 자, 5번은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 그래서 분진 폭발을 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농수산물가루 있죠. 밀가루라든가 커피가루라든가 아니면 뭐 전분가루라든가. 그래서 이 농수산물 가루는 대부분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석탄 있죠? 이 석탄 분진. 그 다음에 요 금속분 있죠? 이러한 물질이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 물어봤는데, 요 밀가루는 농수산물 가루이기 때문에 그 분진 폭발을 잘 일으키죠. 자, 알루미늄 분말, 금속 분말이죠. 석탄 그 캔에는 그 갱도 있죠. 그런 데서도 분진 폭발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불연성이죠. 요거는 소화약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분진 폭발을 일으킬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은 석탄, 섬유, 곡물, 그다음에 종이 분진, 목분, 나무 분진이죠. 그다음에 배합재 분진, 금속 분말가루, 그다음에 플라스틱 분진이죠. 자,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 예, 생석회, 시멘트의 그 주성분이죠.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는 분진 폭발이 없어요. 그다음에 석회석 분말,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수산화 칼슘, 생석회죠. 소석회죠, 소석회. 그다음에 규사, SiO2, 모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열의 이동 원리인데 복사에 관한 예로 적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열의 전달은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전도, 대류, 복사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물체와 물체의 그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쇠를 갖다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이쪽에서 열을 가하면 손과 이 쇠하고 접촉이 돼서 열이 전달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대류라는 것은 공기의 그 밀도 차에 의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그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뜨거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그 공기가 순환돼서 방안이 따뜻해지는데 이런 걸 우리가 대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사라는 것은 복사열이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되는 것도 복사열의 일종이죠. 자, 그늘이 시원한 이유, 요거 복사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죠. 자, 보온병 내부를 거울벽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복사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러운 눈이 빨리 녹는 현상, 더러운 눈이 복사열을 많이 받는 거죠. 자, 해풍과 육풍이 일어나는 원리, 요건 대류예요. 공기의 순환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복사에 관한 예로 적당하지 않은 답이 되죠. 그 다음에 7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이 횡으로 원통형 우연물 탱크가 있을 때 탱크의 그 용량을 물어본 거죠. 이렇게 원통형 탱크일 경우에는 탱크의 그 내용적은요, 파이에다가 R의 제곱, 반지름이 5m죠. 5의 제곱이에요. 여기에다가 L 10m죠.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니까 요 L1 5m, L2 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5m 플러스 5m.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047.2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탱크의 그 내용적이에요. 내용적. 자, 그러면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인데 이 문제에서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탱크 내용적 1047.20의 5%니까 100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 용적은 52.36이 되는 거죠. 즉, 이 탱크에 공간 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용적이 지금 얼마냐? 52.36이 돼야 되고, 이 전체 탱크의 내용적은 1047.20이라는 거죠. 그럼 탱크의 용량은 얼마냐? 요 부분이 탱크의 용량이 되는 거죠. 즉, 공간 용적을 제외한 거죠.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것이 바로 탱크의 그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탱크의 용량은 전체 내용적에서 이 공간 용적 52.36을 빼면 944.84세제곱이 탱크의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제외한 용적이다.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규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거 맞죠? 자, 항공기에 의한 오염물의 저장 취급은 오염물의 그 법에서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예, 항공기하고 그다음에 요 철도 및 궤도의 그 운반은 예외가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선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법에서 요 적용을 갖다가 제외하는 대상이요. 항공기라든가, 또 선박, 또 철도하고 요 궤도에 의한 운반은 오염물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지정수량 미만의 오염물의 저장 취급은 시도의 그 조례로 정하는 거 맞고요. 요 항공기에 의한 오염물의 저장 취급 운반은
오염물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궤도에 의한 오염물의 저장 취급, 규제 대상 아니죠. 자, 선박법에 의한 오염물의 저장 취급은 오염물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지정 수량 미만의 오염물의 저장 취급. 여기 운반이 들어갔네요. 저장 취급은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 운반이 들어갔죠. 이걸 빼야 되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지정 수량 미만의 오염물의 저장 취급은 운반은 빼고 저장 취급은 시도의 조례에서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운반이 들어가서 틀린 거죠. 9번 가죠. 약간 좀 헷갈렸네요, 저도. 자, 9번은 이제 사류 오염물에 대한 오염물로 나열된 거를 찾는 거죠. 자, 사류 오염물은 크게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특수인화물, 요거 사류 오염물 맞죠? 그다음에 황산은 이거는 오염물이 아니에요. 또 질산은 육류 오염물이죠. 그다음에 알코올류, 요거 사류 오염물이죠. 황린, 요건 삼류 오염물이죠. 자, 니트로 화합물은 오류 오염물이에요. 자, 동식물 유류, 요거 사류 오염물이죠. 질산은 육류 오염물이에요. 무기 과산화물은 요거 일류 오염물이죠. 자, 1석유류 사류죠. 알코올류 사류죠. 특수인화물 사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 오염물, 특성이 인화성 액체고 특수인화물로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구분을 하는데 특수인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항화탄소하고 디에틸에테르죠.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이고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거. 1석유류 21도씨 미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 그러니까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까지만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이석유류 대표적인 것이 등유하고 경유,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 3석유류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 4석유류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10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 전해고 비상 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돼야 되냐? 소화 설비는 우리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은 일반 소방 설비에서 소방 설비는 20분 이상인데 요 오염물법에서의 소화 설비는 45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오염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요 소화 설비의 비상 전원 용량은 45분 이상이라는 거죠. 다음에 11번 가죠. 자, 니트로 화합물, 오류 오염물이죠. 이런 가연성 물질이 자체 내에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자체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는 거. 자, 오류 오염물이 무슨 연소예요? 자기 연소성이라고 하죠. 또는 이걸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등심연소는 뭐예요? 등심연소는 여러분이 예전에 등잔불 생각하시면 돼요. 등잔불 보면 심지가 있죠, 심지. 심지가 액체를 갖다가 빨아들여서 휘발해가지고 연소되는 거.
그게 바로 요 등심연소. 훈소라는 것은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거. 그걸 우리가 훈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분해연소. 분해연소의 그 대표적인 것이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연소의 형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표면연소 대표적인 거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증발연소는 그 액체로서는 사료연물, 고체는 황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랍. 분해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자기연소는 다 오류연물이죠. 그다음에 확산연소, 이건 다 기체예요. 가연성 기체.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제1류연물인 요 과산화 나트륨의 보관용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1류연물은 뭐예요? 다 Na2, O2. 이게 과산화 나트륨이죠. 이게 무기 과산화물이에요. 아니면 뭐 K2O2. 이런 건 다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이죠. 소화약제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팽창질석이나 아니면 팽창진주황 아니면 마른 모래 아니면 요 탄산, 수소, 염류 분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금수성 물질에 좋은 거 바로 마른 모래가 되겠죠. 포약제는 대부분 주성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과산화나트륨은 CO2하고 반응이 되면 마찬가지로 산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 과산화나트륨은 인류연물의 요 무기 과산화물인데 금수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CO2하고 반응을 하면 산소가 발생이 되죠. 다음은 13번 가죠. 자, 13번은 오염물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할 때 배관의 그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배관용 탄소광만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주 배관의 입상관 구경은 60mm 이상으로 한다. 자, 이 펌프의 이 토출축, 요 주배관이라고 하죠. 요 주배관은 50mm 이상이에요. 여기서 소화전 함 연결하는, 즉 앵글 밸브까지 연결되죠. 여기가 이제 소화전이 들어가는 거죠. 요걸 우리가 가지배관이라 하죠. 그래서 가지배관의 그 구경은 40mm 이상이죠.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입상관, 요 주배관의 구경은 최소 60mm가 아니고 50mm 이상이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 14번 가죠. 자, 오염물의 화재별 소화 방법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황린, 요거 삼류오염물의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래서 분무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황린은 물속에 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인화칼슘이 인화칼슘 CA3P2죠. 삼류오염물의 금수성이에요. 이놈은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PH3 맹독성 기체인 포스핀이 발생이 돼서 금수성이죠. 그래서 분무주수하면 안 돼요. 자, 3번의 토루엔, 이건 사류오염물이죠. 사류오염물은 포소화약제가 탁월하죠. 3번이 맞는 얘기예요. 자, 질산메틸 CH3NO2죠. 이놈은 오류오염물이죠. 오류.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는 바로 2번이 틀린 거죠. 인화칼슘은 물을 갖다 방사하면 맹독성 기체, 가연성 기체인 pH3가 나오니까 안 되죠.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죠. 그래서 황리는 화재 시에 물로 주수소하는 게 맞고요. 톨루엣, 요거 사료연물의 비수용성이니까 포로 소화하고, 질산 메틸 오류연물이죠. 요것도 오류연물도 물로,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그러면 15번 가죠. 자, 15번은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인데, 여기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경보설비로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답이 되죠.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대상은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오염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인데 아닌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액 소화기는 어디에 좋으냐면 주방화재의 K급 소화에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 염류 강화액 소화기는 K2CO3 탄산 칼륨에다가 물을 섞어 놓은 걸 우리가 강화액 소화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알칼리 금속 염류죠. 그다음에 A급 화재, 일반 화재의 저항성도 있고요. 어는 점이 낮아서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물의 표면 장력을 강화시킨다. 물의 표면 장력을 갖다가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켜야 좋은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물의 표면 장력은 감소시켜야 소화약재로 더 좋은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인화점이 섭씨 200도씨 미만인 오염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높이가 15m, 지름이 18m인 옥외 저장 탱크 설치할 경우 방류제하고 탱크와의 유지해야 될 거리를 물어본 거죠. 자, 여기 방류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옥외 저장 탱크를 설치했는데 이 방류제하고 요 탱크하고의 요 거리 기준, 요놈은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탱크의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름이 18m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요? 예, 지름 15m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럼 탱크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높이가 15m죠. 15m의 2분의 1은 7.5m 이상. 요 거리를 7.5m 이상 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방류제 요 벽으로부터 탱크 요 외벽까지 이격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다음 18번 가죠. 자, 금속 칼륨 K죠? 삼류오염물의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칼륨이나 아니면 요 나트륨, 이건 어디에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등유나 파라핀, 등유, 경유죠. 파라핀, 등유, 경유 속에다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촉이 소화약제, 금수성이기 때문에 물은 안 되는 거죠. 여기 2번 마른 모래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오염물을 취급할 때 정전기를 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공기 중에 그 상대 습도는 몇 프로 이상 되게 해야 되는가? 이 정전기 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죠. 접지하는 거하고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거, 공기를 갖다 이온화하는 방법. 그런데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요 접지예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 70% 이상 유지죠. 이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70% 이상 유지하면 정전기는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발생이 안 되죠. 다음 20번 가죠. 자탐 설비 설치 기준인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우리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요 하나의 그 경계구역의 그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리고 이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광전식 분리형이 있죠? 그러면 100m 이하라는 거.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탐 설비의 그 경계구역 기준을 보면 하나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그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의 그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사용할 경우에는 100m 이하. 그 다음에 그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을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21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오염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염물에 해당하는 거. 자, 황사는 이건 유독물이죠. 오염물은 아니죠. 자, 질산은 비중이 1.41이 아니고 1.49 이상이 돼야 육류 오염물에 해당이 되죠. 자,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철의 분말은 오염물에서 제외되는 조건이죠. 자,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이죠. 그럼 육류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농도가 40 중량 %니까 답이 되는 거죠. 오염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육류 오염물. 자,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만 말하고요.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 제외. 그 다음에 금속분,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 말이죠. 그 다음에 구리분하고 니켈분,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 제외.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mm 채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제외, 직경 2mm 이상 제외.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고형 알코올하고 그 밖의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 육류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농도가 36, 요 중량자를 써줘야, 원칙적으로 써줘야 맞는 거죠.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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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22번 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법에서 우연물의 운송에 관한 규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해서 우연물 운송하는 자는 국가 기술 자격자나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우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 23번 가죠. 자, 과산화 바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 과산화 바륨은 BaO2죠. 얘는 이가예요, 이가. 그렇기 때문에 Ba2O2가 아니고 BaO2가 되는 거죠. 무기 과산화물이에요. 또는 이걸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금수성이죠. 자, 고온에서 열분해하면 여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발생되는 거 맞고요. 황산과 반응을 해서 과산화수소 만들어요. 비중이 4.96.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온수와 접촉하면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했는데 요 무기 과산화물 있죠? 요 놈은 물과 반응을 하면 바로 요 산소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무기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하죠. 다음 24번 가죠. 자, 과염소산 칼륨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이죠. 자, 과염소산 칼륨은요, 과염소산이 HClO4예요. 여기서 이 수소가 빠져나가고 칼륨이 들어간 거죠. KClO4. 과염소산 칼륨, 인류염물에 과염소산 염류에 들어가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인류는 강산화제 맞죠? 불연성 물질 맞고요. 과일 향이 나는 보라색 결정이다. 우연물은 대부분 인류염물은 무색 무취예요. 즉 색이 없고 냄새가 없는 그런 그 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왜 가열하면 산소를 발생하는 건 맞는 얘기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물과 접촉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수소와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거. 다시 말해서 금수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염물에서 금수성은 인류염물에 무기 과산화물이 있고요. 이류염물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철분하고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죠. 삼류염물의 금수성은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이 다 금수성 물질이죠. 자, 여기 보시면 니트로기가 3개, CH3가 있죠. 즉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CH3, 이게 토루엔이죠. 토루엔에서 마찬가지로 수소 하나 밀어내고 NO2, 수소 하나 밀어내고 NO2, 수소 하나 밀어내고 NO2. 이게 트리니트로 토루엔이죠. 그래서 요 1번은 트리니트로 토루엔이에요. 이건 오류염물이죠. 자, 질산 나트륨, 이건 인류염물의 질산 염류죠. 자, 여기 C6H5CO 가로 2O2 과산화 벤조일이죠. 이거 면류염물이에요.
오류염물의 유기과산화물이에요. 유기과산화물. 자, 3번. 에틸기가 3개. 트리, 에틸, 알루미늄. 요 삼류염물의 금수성이죠. 그래서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 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에탄 기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주수 소화하면 안 되는 거, 금수성은 3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우영물에 대한 그 설명인데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정린, 이류염물이죠. 암적색의 분말로 조해성이 있는 자연발화성이다. 정린은 조해성도 없고 자연발화성도 아니죠. 이건 이류염물이에요. 가연성 고체예요. 자, 황화린, 요거 이류염물이죠. 황색의 액체라고 그랬는데 요 고체예요. 이류는 다 가연성 고체죠. 유황은 미황색의 고체 분말이며 많은 이성지체를 갖고 있는 전기도체이다. 이거 부도체예요.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황리는 가연성 물질이며 맞죠?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이다.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리는 삼류염물의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 요놈의 그 물성은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죠. 공기 중에서 4, 50도 정도 되면 자연 발화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 물 속에 저장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연소하면은 맹독성 기체인 오산화인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지정 수량이 200kg인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질산은 몇 류예요? 육류염물이죠. 육류는 전부 지정 수량이 300kg예요. 자, 피크린산, 요건 트리, 니트로, 페놀이죠. 요놈은 오류염물이죠. 자, 피크린산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면 지정 수량이 200kg가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요 질산 에틸, 요거 오류염물에 질산 에스테리루죠. 질산 에스테리루는 10kg죠, 요거는. 또 요 과산화 벤조일, 유기 과산화물, 요거 10kg죠. 맞는 답은 2번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류염물 암기할 때는요, 유기 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릴에서 유질,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하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 있죠, 여기.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디히예요.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이 지정 수량은 범죄신고 112죠. 그래서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디가 200kg죠. 그래서 위험등급은 유질이 1등급, 나머지가 위험등급 2등급이죠. 그래서 오류는 3등급이 없어요. 다음은 28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육류위험물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육류위험물 아닌 거. 자, 육류위험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에서 과과질.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것이 할로겐간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로겐족 원소 있죠?
불소, 염소, 그다음에 브롬, 요드. 이게 바로 할로겐족이에요. 그래서 요 할로겐족 간에 결합된 것을 우리가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브라브롬, 요 불소도 할로겐족 원소고, 브롬도 할로겐족 원소, 요 F, 불소도 할로겐족 원소죠. 그래서 이걸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3브라브롬, 5브라브롬, 5브라요드죠.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H3PO4, 요거 인산이죠, 인산. 인산은 오염물이 아니에요.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사류오염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 자, 사류오염물은 다 인화성 액체죠. 자, 1번에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려운 거 맞아요. 대부분 물에 안 녹는데 아세톤이나 뭐 아니면 아세토니트릴, 시아나수소, 그 다음에 에틸렌그리콜, 글리세린 이런 건 물에 잘 녹죠. 근데 대부분 물에 잘 안 녹아요. 공기와 혼합된 증기는 연소의 우려가 크죠. 그 다음에 인화되기 쉽고요.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했는데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기 비중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류염물은 분자량이 대부분 다 29보다는 커요. 그래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이게 틀린 거죠. 무겁다죠. 다음 30번 가죠. 자, 수소와 나트륨의 소화약제로 적당하지 않은 거. 수소와 나트륨이니까 수소하고 요 나트륨하고 결합된 거죠. 수소와 나트륨. 이거 몇 유염물이에요? 3유염물에 해당이 되죠. 이건 바로 금속의 수소화물이죠. 즉 금속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거. 이걸 우리가 금속의 수소화물인데 이건 물하고 반응이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수성이에요. 금수성. 적당하지 않은 거. 물은 안 되는 거죠.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